커피숍 토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책을 좀 보셔야 된다니까. 책을 보고 이 좋은 유튜브 강의도 좀 듣고 학군이 좋은지를 보려면 의사 선생님하고 판검사가 어디 사는지 보면 안다고 그래요. 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 과거 영재고가 3.3%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치동도 3.3%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좀 동의 못하는 말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송도 쪽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송도 인천 학군으로 묶어서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학군은 좀 어떤지, 네. 뭐 좋은 학교 그리고 그 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송도는 사실은 인천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학군이 좋은지를 보려면 그 지역에 의사 선생님하고 판검사가 어디 사는지 보면 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의사나 판검사라고 하는 직업들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승부를 본 분들이에요. 네. 우리 그렇죠. 뭐 강남권에서도 네. 압구정동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시킨다고 네. 그러잖아요. 약간 공부를 할 애들은 뭐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뭐 상속재산들이 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뭐 올인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대치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문직이 많고 네. 그런 게 네. 공부로 뭔가 본인이 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의 반은 지금 송도에 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인천 학군도 못 믿으면 목동으로 많이 넘어가요. 아니면 서울권으로 아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많아서 인천이 전반적으로 보면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구도심 지역에서 좀 남아있는 명문학교 중에는 정각중학교 그때 그 정도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지금 쏠림이 송도로 송도로. 쏠림이 송도에 어떤 가거나 학교들이 있나요? 네. 송도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신정중학교고 네. 그 안에 또 포스코 고등학교도 있고 최대위 그 국제학교도 있고 예. 뭐 그런 교육단지거든요. 예. 그쪽 단지에 있는 쪽이 지금 메인이고요. 그 아파트 단지는 송도 더샵 그 시리즈 더샵 하버뷰 네. 더샵 그린 에비뉴 뭐 그렇게 쭉 이제 그쪽 포스코 그쵸. 계통의 아파트들이 많이 지었잖아요. 가격대가 네. 얼마나 되죠, 그게? 거기가 지금 5억대인데 네. 매매가 5.5억에 전세 한 3.4억인데요. 송도가 지난 그 부동산 상승기에 때도 거의 안 오르다가 이제 지금 오르죠. 네. 지금. 근데 지금 좀 많이 상승하는 지역은 약간 지금 최근에 지금 109 여기는 조금 2012년에 입주한 지역이거든요. 10년 차를 지금 향해서 가는 지역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이제 그쪽 대장 아파트 쪽들이 오르고 있는데 학군이 여전히 좋은 지역은 이쪽 신정중학교 라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정중학교 라인이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사실 먼저 입주한 데는 해송중학교예요. 해송중학교나 신송중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송도 웰카운티 다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모루 금호 어울림 아파트 신송중학교 부근 거기도 학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거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7억대로 네,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한 그 아파트 여기 최근 보니까 시세가 네, 송도 여기는 이 정도. 예, 5.7억. 뭐 그러니까 중위권 에비뉴. 그린 에비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정중학교 앞에 있는 학교고 앞에.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학교들의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거의 90%대. 아 그래요. 국영수 90%대고 특목고 진학률도 계속 인천의 좋은 자원은 다 이쪽으로 거의 모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목고가 안 됐을 경우에 송도고등학교라든지 근처에 또 괜찮은 고등학교들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그래서- 주변에 일반고들도 예, 괜찮은 수준이 일반고들도 괜찮다는 있고.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부담된다면 가성비가 조금 좋은 지역이 부평 지역이에요. 네. 인천에서는 그쪽이 훨씬 더 조금 그리고 전세가가 그렇게 송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평도 좋은 학군 지역은 뭐 아파트가 그렇게 아주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외곽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에 상공 남중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 최상위권. 근데 이제 학업 성취도가 좋지가 않거든요. 이쪽에 있는 학교. 최상위권은 못지 않거든요. 인천 지역에서 과고라든지 외고 쪽으로 가는 최상위권 자원들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차상위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업 성취도는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특목고 진학률은 거의 서울 못지않은 그런 학교들이. 그런 부평의 학교들이 예. 어떤 학교들이 부평에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쭉 우리 책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그 진산중학교가 있고 구산중학교가 있고 산공남중, 산공여중, 부원중, 부원여중 이런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은 네. 특목고 진학률도 높고 네, 어쨌든 최상위권은 괜찮다는 거죠. 최상위권들은 네. 오히려 사실 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진학률이
과거 영재고가 3.3% 나오거든요. 이건 거의 대치동도 3.3%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팩트 체크를 하고 좀 책을 알고 정보를 알면 이런 숨겨진 보석 같은 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하나 새로 사는데 스마트폰 어떤 이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램이라든지 이걸 정보를 잘 몰라. 그럼 뭘 사죠?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좋은 거. 학군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학군에 대해서 좀 팩트를 알고 이런 걸 뭐 분석할 수 있는 눈이라든지 학교 알림이라든지 이걸 볼 수 있는 좀 안목이 있으면 나름대로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대치동, 뭐 인천에서도 모르니까 송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죠. 용인하고 네. 수지학군에 네,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인 수지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 반에서 1등인, 반에서 2등인데 네. 전교 1등이 우리 반에 있어. 네. 그 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네. 전교 1등이 항상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막 시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수지 학군 자체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 우수 중학교 100대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교도 지금 5개가 있고 또 수지고등 용인 수지가 원래 옛날에 비평준화 지역이었거든요. 그 비평준화 시절에 거의 전국 30위권, 20위권에 들던 수지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가 있고 풍덕고등학교라고 하는 또 괜찮은 일반고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용을 잘 갖추고 있는데 분당이 너무 옆에서 크니까 그리고 또 이 용인 수지 지역에 용인 외대부고라고 아시나요? 네, 외대부고가 지금 자사고 전국 최강이거든요. 서울대를 7, 80명 보내요. 여기는. 근데 전국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전국 선발이 아니라 용인 지역에 살면 용인 지역 우수자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TO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분당에 못지가 않은데 분당이 너무 사실 이제 크다 보니까 옆에서 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통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신분당선도 뚫리면서 여러 가지 서울 접근성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에 있어서도 계속 좀 저평가가 조금 이루어졌던 지역이거든요. 한번 어떤 학교가 좋고 또 그 주변의 단지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원래는 사실은 용인수지 학군의 메인은 수지보다는 그전엔 죽전이었어요. 보정동이라고 그쪽에 엄청난 학원가가 있거든요. 거의 평촌학원가 못지않은 이렇게 상가를 도로를 이렇게 가면 양쪽 그 한 10층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 약 다 학원가인 그리고 거기에 신촌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정초등학교 신청준 라인 보정학군이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 뚫리고 약간 그 용인의 무게축이 죽전에서 이 수지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정평중학교라고 풍덕천동 라인으로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수지 쪽으로. 그 풍덕천동이라고 하는 거기가 약간 평지거든요. 근데 용인이 난개발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 깎아서 아파트 지고 그런 데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가보시면은 이현중이라든지 대덕중이라든지 홍천중학교가 약간 그쪽에 언덕이나 산 쪽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5학교가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학교들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학업 성취도 90% 이상의 학목고 진학률 거의 한 2, 3%대를 유지하는 좀 그런 학교들이고 인원이 빠지지 않는 학교들이에요. 이 주변의 단지들은 그럼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정평중학교 배정받을 수 있는 제가 학군 아파트로 좀 평균으로 좀 많이 보는 구축이 수지 신정 우성 아파트인데 지금 5월 가격으로 지금 5.8억 매매가 5.8억 전세 3.6억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 들어선 게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성복역 근처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 신축한 아파트가 수지 이편한 세상 수지예요. 이 아파트가 지금 매매가가 10억입니다. 10억에 6억. 10억에 6억이면 분당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수지 이 지역에 신축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도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학부모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이 학군 지도를 쓴 것도 그렇고 제가 좀 입시계에 20년 있어보고 학원계에 있어보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쓰고 성과 안 나고 또 부모 노후 대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어떤 의무나 사명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스스로 공부 의지를 갖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길러주고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모든 환경을 잘 맞춰서 대치동이나 아니면 좋은 명문학원에서 한다고 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조금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부 운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기 입시 운도 네.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사실 다 부모가 어떻게 해줬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좀 동의 못하는 말이 엄마의 정보력, 네. 뭐 아빠의 무관심, 네. 할아버지의 재력이 네.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걸 다 갖춰도 들어와도 애가 공부 그릇이 안 되고 공부 의지가 없는데 그걸 등 떠민다고 되겠어요? 네. 아까 오히려 말씀드린 안 좋은 케이스들 네.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좋은 환경을 해줘야 아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고 네. 근데 이런 게 있으려면 부모 내공이 있어야 돼요. 네. 부모 내공이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 커피숍 토크에 휘둘리면 안 돼요. 네. 책을 좀 보셔야 된다니까. 책을 보고 이 좋은 유튜브 강의도 좀 듣고 마음을 좀 다잡고 네. 그다음에 좀 실천을 해야 돼요. 네. 한두 번의 그런 성공 경험이 있어야 네. 이게 내가 용기를 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학군의 역발상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좀 외곽으로 확 빠졌다가 그 돈을 아껴가지고 그러면 뭐 투자를 해서 지금 제가 2016년에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본인이 뭐 어느 좀 중간 정도 되는 학군에 전세 3, 4억에 네. 살다가 완전히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거주 비용을 1억 이하로 낮추고 그 3억을 뭐 분당을 사둔다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아주 행복하죠. 전세를 끼고 샀다. 전세를 지금 사놓.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봐가지고 공부 좀 잘 된다 싶으면 고민 없이 뭐 네. 자기 집이니까 이사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뭐 투자도 그렇고 모든 인생사가 그렇지만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공이 없어서 전략을 못 받아 네. 먹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공을 기르고 그거는 부모 내공뿐만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가 그런 내공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스스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네.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되고 제가 입시뿐만 아니라 편입도 해보고 네. 20년을 있어봤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될 놈은 어떻게든 된다. 네. 너무 부모의 무지와 네. 부모의 무능력 때문에 애 인생이 망쳐지는 거는 너무 사실은 이렇게 좀 외부에서 많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큰 네.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네. 그 화제성 기사니까 네. 그렇게 자꾸 흑수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몰아져 가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잡고 네. 이렇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게 부모 역할을 다 하시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용기를 내시는 부모들이면 저는 제 또 유튜브 강의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그런 것 좀 활용하셔가지고 책도 보시고 네. 또 그런 좋은 유튜브 자료도 찾아보셔가지고 내공을 기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정섭 선생님 모시고 수도권 학군들 그리고 서울 강남을 제외한 학군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또 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또 책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